안녕하십니까? 저는 은성중학교 내신 대비를 맡게 된 김재영 선생님입니다. 오늘 은성중학교 내신 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인데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2024년 기출 경영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내신 키포인트, 내신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문제들이 나왔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신이 학생들에게 어려워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영역별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대표 문제 유형을 분석한 다음에 KNS에서 어떤 방법으로 은성중학교 내신을 대비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성중학교 2024년 기출 경향을 보시면 주관식 서술형이 5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나머지 21문제는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은성중학교 문제는 어법 문제가 조금 많이 나오고, 독해 문제도 14문제로 적지는 않죠. 많이 나오는 편인데, 독해 문제는 수능형으로 좀 나왔어요. 그리고 어법 문제는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에 비해서 교과서 지문을 좀 꼼꼼히 공부해야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관건은 주관식입니다. 영어 문법을 가지고 어떻게 완벽한 문장을 잘 써낼 수 있을 것이냐, 또는 빈칸을 어떻게 잘 채울 수 있을 것이냐 해서 문법에 관련된 서술형 문제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과서에서 프린트해서 출제가 되었어요. 교과서와 프린트해서 출제가 되었다는 건 외부 지문이나 아니면 교과서 지문 이외에 다른 학교 프린트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험 범위가 엄청나게 넓지는 않거든요. 엄청나게 넓지 않으면 난이도는 중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성중학교는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내신 문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교과서와 프린트에서 출제가 되었고, 서술형이 가장 중요하고, 요걸 종합해보면 문제가 어렵진 않지만 꼼꼼한 문법을 통해서 작문 실력을 늘려야 공부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설정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요, 독해가 54%인데 독해를 가지고 너무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다.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요. 오히려 27%가 출제된 어법의 포인트를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15%가 출제된 영작은 어법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능률김이 작년에 있었고 이번에는 미래N으로 바뀌었어요. 교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상 기출문제가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출제 동향을 알기 위해서, 문제 형태를 알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분석해 볼 필요는 있겠고요. 하지만 교과서가 바뀌어서 동일한 교과서의 기출문제는 없습니다. 은성중 내신 키포인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평이해요. 교과서 2개 단원, 교과서 2개 단원과 영영풀이 그리고 문법 프린트가 들어가는 전형적인 형태의 시험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선생님 수업과 필기가 100% 반영된다. 문제를 풀 때 있잖아요. 어떤 방면에서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문제를 내실지 어떻게 학원에서도 잘 알아서 아이들을 대비해 줄 수 있겠느냐. 필기 반영 100%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자기들이 내신에 내고 싶은 것을 주로 필기에 반영하시는 경향이 강하다는 건 뭐 주지의 사실인데, 특히나 은성중학교는 필기 부분에서 수업 내용에 충실한 학생만이 그 필기를 가지고 어떻게 학교 선생님이 문제를 낼 수 있겠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수업과 필기를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전적으로 수업 내용에 충실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수업 시간에 강조한 단어나 그리고 표 그리고 문법은 꼭 출제가 되니까 명심하시고요. 다음에는 문법 개념을 적용한 서술형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문법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영작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사소한 문법이라도 틀리면 영작 전체가 감점되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문법 서술형은 아주 어렵게 준비를 하셔야 실제 시험에 가서는 잘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영작 연습은 아주 필수적이죠. 독해는요, 본문과 대화문을 암기하고 내용을 충실히 알고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종합하면 문법과 영작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따라서 영역별로 어떻게 시험 대비를 해야 되느냐. 어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에서 필기를 했던 부분 그리고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부분을 모조리 다 외워가는 게 좋겠죠. 문법은요, 어법 판별 지문이 있어요. 아까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예정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법을 판별하는 문제가 꼼꼼하지 않으면, 또 학교 수업 시간에 프린트에 나와 있던 어법을 충실하게 보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가 나온다고 얘기했으니까 어렵지는 않지만 꼼꼼하지 않으면 풀기 어렵다. 그래서 프린트 주요 선택지까지 모두 암기를 해서 어법사항을 탄탄하게 만들어 놓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독해는요, 여기만 보시면 돼요. 꼼꼼한 내용 숙지가 필요하다. 독해가 일일이 다 해석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미 나와 있던 지문, 열심히 공부했던 지문을 가지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문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고 시험 문제에선 어떤 내용이 바뀌어 있으며, 그리고 선생님이 어떤 내용을 파악하라고 문제를 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미리 독해는 전 지문에 대한 꼼꼼한 내용 숙지가 필요합니다. 영작은요, 교과서 전문에 나와 있는 모든 문법을 전부 다 체크를 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외부 지문이라기보다 학교 프린트에 나와 있는 건데, 학교 프린트에 혹시 아주 짧은 지문이라도 실려 있다면 거기에 있는 문법도 전부 다 분석하여서 그것들이 서술형으로 나올 경우에 대비해서 영작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성중 대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법상 어색한 것은, 이 문제는 비교급에 관련된 아주 쉬운 문제죠. 이렇게만 문제가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만 문제가 나오면 참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못 보고 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 문법을 눈으로 풀지 말고, 쉬운 문제라고 해서 감으로 풀지 말고 표시해 가면서 모든 문장 구조를 분석한 다음 어색한 것을 찾는 것이 좋겠죠. 가장 잔인한 문제 유형입니다. 밑줄 안 쳐져 있고요, 개수를 전부 다 맞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지문에서 존재하는 어법상의 오류를 모두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가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해야지라는 그런 기술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문제는 문장을 대비할 때 전 지문에 대해서 모두 꼼꼼하게 표시를 해서 어법상의 오류를 찾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휘는요, 접속사, 연결사 부분인데 문맥에 맞는 접속사와 연결사를 집어넣으라고 하는 문제예요. 문맥에 맞는 문제를 집어넣으려면 문맥을 알고 있어야겠죠. 따라서 어휘 문제는 학교 선생님이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 어떤 것이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서 나왔고, 해주신 부분에서 자기가 평소에 얼마나 독해의 문맥을 잘 알고 있는지, 지문을 숙지하고 있는지가 이 문제의 관건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서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은 한국말로 조건이 주어지죠. 조건이 주어지고 조건에 맞게 영작을 하는 문제입니다. 필요한 단어가 주어져 있고요. 문제는 이 서술형 문제들이 문법에 근거해서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에 근거해서 올바른 학교에서 가르쳐준 문법 사항으로 이 문장을 칸에 맞게 영작할 수 있는지를 보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서술형 문제가 은근히 헷갈려요. 많은 영작 연습을 통해서 실수를 잡아내야 됩니다. 모든 문장이 다 틀리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다 가지고서도 시제가 틀린다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어떤 문법이 틀린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아이들에게 생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많은 영작 연습이 필요합니다. 은성중학교는 매주 월요일 금요일에 7시 반에서 10시까지 제가 진행을 하고요. 출판사는 미래엔, 회차는 8회차, 총 4주의 수업이 들어가고 마지막 시험 보기 직전에 직전 보강이 들어갑니다. 개강일은 9월 1일이 되겠고요. KNS의 내신 대비 프로그램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필수 자료는 KNS만의 독특성이 있는 자료들입니다. KNS 선생님들이 열심히 구상해서 아이들이 이것들을 다 풀었을 때 얼마나 내신에 익숙해져 있을지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들이죠. 이걸 통해서 실력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요. 리뷰 테스트는 배운 것을 잘 복습했는지를 보아야죠. 4주간의 내신이 끝나고 나서 실제 시험에 가서 시험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외우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지, 문법에 대해서 얼마만의 이해도가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리뷰 테스트를 매번 실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실시할 예정인데요. 모의고사는 실전처럼 문제를 만들어서 이번 주에 배웠던 거, 다음 주에 진도 나갔던 거, 그리고 진도가 전보다 나갔을 때 계속해서 내가 실제 중간고사를 봤을 때 얼마 정도의 점수가 나올 것인가를 스스로 물어보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암기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죠. 내신 시험이라는 것은 지정되어 있는 시험 범위에서 변형하여 내는 것이기 때문에 원문을 암기하는 것이 가장 내신 성공의 중요한 길입니다. 암기 관리, 암기 못하는 학생들은 계속해서 남기고 같이 공부해서 빈틈없이 감점을 방어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차는요, 기출을 분석하고 암기 테스트를 하고 또 암기를 못한 학생들은 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회차에서 5회차는 진도를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진도를 나가서 진도 나간 부분을 암기 테스트로 진행하고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테스트는 차시마다 보는 것이니 차시마다 본인이 어떻게 암기를 했는지 이해를 했는지 알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고요. 6회차에서 8회차는 진도가 바뀌었죠. 실전형 문제 연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도를 2회차에서 5회차까지 다 나가서 설명할 부분을 다 설명하면 아이가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실전형 연습 문제입니다. 그리고 직전 보강에는 최다 오답 리뷰를 할 거예요. 지금까지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리뷰하고 마지막으로 중간고사와 비슷한 문제를 만들어서 실전 시뮬레이션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연습을 바탕으로 저희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내신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대비는 KNS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